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 이지빈 32를 사용해 가지고 시언어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나온 항목 중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미 한번 만든 적이 있다면 이렇게 옆에다가 윈도우즈 데스크톱 마법사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만약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21을 막 설치했으면 이 항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항목 중에서 이렇게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설치가 지금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필터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다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보시면 요거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설치하는 방법 제가 소개해 놓은 글이 따로 있으니까 그 글을 보시고 설치를 하시고 나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걸 선택을 하셨다면 요걸 이제 선택하고 요걸 선택 클릭하고 그죠? 그럼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다음 누르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사용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잼 이거잼 이지민 32 이렇게 이름을 정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적으시면 되는데요. 특수문자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한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지금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더바도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언더바 쓰게 되면 언더바라는 게 이러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언더바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불필요한 오류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그런 오류를 처음에는 피해가는 게 좋겠죠. 아직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실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다 영문으로 그죠. 영문 대문자 소문자로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숫자를 쓰고 싶으면 좀 이거 좀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고 싶은 위치, 프로젝터 위치할 것을 원래 이제 기본 폴더가 나올 텐데요.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경로에다 만드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스터디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걸 누르면 경로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걸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쓸 경로를 직접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터리에 배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가능하면 체크해서 쓰세요. 이걸 체크한 것과 안 하는 것은 폴더를 구성할 때 구성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쓰는 것이 디렉토리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서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름 주시고 위치 정하시고 솔루션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만들기 버튼 누르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더 선택해야 되죠.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타입을 선택하는 겁니다. 콘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우리 기존 C 언어, 그죠? 콘솔 레지 만들 때 쓰는 게 콘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거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니까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잘못 선택해서 콘솔로 선택하시고 나중에 만드셔서 안 된다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하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은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 비해서 헤더 파일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솔에서는 뭐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윈도우즈에 들어가면 거의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워낙 헤더를 많이 읽고 컴파일에 걸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따라서 콘솔에서는 제가 안 써도 된다고 했지만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쓰니까 이거 쓰십시오. 그리고 이거 쓰면 이제 pch.h는 헤더가 만들어지는데 그 헤더 파일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리 컴파일된 헤더에 대한 궁금증은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미리 컴파일된 헤더가 왜 필요하고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글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예, 이 템플릿으로 만들어지는 이 뼈대 코드는 사실 이제 윈30이라는 전통적인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식으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원래 C 언어와 이게 다 C 언어로 된 코드거든요. 그래서 C 언어로 이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C 언어를 배우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작업한다? 사실 불가능하죠. C 언어만 해도 벅찬데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까지 또 배워야 된다면 아마 벅차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지 윈 30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초보자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때까지 좀 더 쉽게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제가 만든 이지민 32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니까 이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 빼고 다 지우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PCH.H 요건 지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 생성할 때 PCH. 그러니까 미리 컴파일된 헤더 쓰겠다라고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체크했는데 요거 없으면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건 쓰셔야 됩니다. 컴파일 속도 향상을 위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 부분도 이제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채워 넣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코드를 제가 이제 넣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코드는 아까 엄청난 코드가 필요 없고요. 요것만 딱 쓰시면 아까 썼던 코드랑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제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쓰기 쉬운지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뭐 빨간색으로 에러가 나죠. 이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아직 이제 제대로 뭔가 설정이 안 돼서 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설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좀 제거를 좀 하면 여기 보면 X64라고 되어 있죠. 그죠? X64라고 되어 있는데 이 X64가 64비트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 프로그래밍으로 제가 책에도 그렇고 기존 C 언어 동영상 강좌도 다 32비트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지윈 32도 32비트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요걸 32비트인 X86, 그러니까 X64는 X64라고 되어 있는데 X32가 아니라 X86이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설정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include에서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tipseo.h 헤더 파일이 지금 에러가 납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 에러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곧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래 이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나 뭐 이런 뭐 string.h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include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콘솔을 위한 것들이고 tipseo.h는 제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헤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는 순간 이제 다른 추가적인 인클루드를 많이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이 파일이 지금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들이랑 관련 파일들을 다 받아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아까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스터디 폴더에다가 지금 이 프로젝트 그죠? 이그잼 이즈윈 30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스터디 폴더를 제가 열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방금 만들어졌으니까 어디 갔지? 여기 밑에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이그잼 이즈윈 30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콘솔보다 더 파일이 많이 만들어지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지금 이 tipseo.h 헤더 파일이 없으니까 지금 당연히 여기서 보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거 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 넣어줘야 되거든요. 받아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느냐면 이지민 32 제가 요 카페 링크 남겨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 제 카페에서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이거 설명하기 여기 이지민 32 다운로드에 보시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자료실에 보면 받을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글로 보고 싶으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게 저 글로 된 강좌가 다 있어요. 실습 프로젝트가. 이것도 제가 링크 따로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글로 된 강좌를 보셔도 되고 이걸로 보고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 강좌로 다시 한번 녹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걸 선택할게요. 요걸 선택하시면 요게 이제 최신 그 이지윈 32를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가 패치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위쪽에 있는 게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이제 제가 캠 사용할 수 있는 그죠?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 사용할 수 있는 이거 제가 잠깐 촬영한 건데 기능이 추가되면서 라이브러리가 또 업데이트가 한번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2022도 쓸 수 있고 19, 17, 15까지 제가 4가지 버전을 쓸 수 있도록 컴파일해서 빌드해서 올려놨거든요. 요걸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버튼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이라고 있죠. 이거 저장 누르시면 빌드 뜨고 여기 뜹니다. 그죠? 그럼 요거 누르시면 그 뭐죠? 폴더, 다운로드 폴더가 열리죠. 근데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 이것저것 많이 담아놔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제가 따로 옮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렇게 받으시면
이런 압축 파일을 하나 받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네 가지 다 있는데 여기인데 저는 이제 지금 2021을 소개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파일이 다운로드 될 겁니다. 지금 요 파일이 제가 요 파일을 여기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파일이 요겁니다. 이거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파일이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이지빈 30을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tipseo.h 헤더 파일 여기 있죠. 이걸 일단 복사하셔서 어디로 가져가시냐면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지빈 32호 프로젝트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 받은 이 파일들을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이지빈 32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이지빈 32 소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에러가 났었는데 이거 우클릭 하셨어요. 에러 난 데서 다시 검사해 가서 파일 다시 검사를 누르시면 이제 다시 리빌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싹 사라지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클릭해서 여기 보면 다시 검사해 가서 파일 다시 검사라고 있거든요. 요거 딱 클릭하시면 이제 에러 난 것들 싹 사라집니다. 지금처럼. 그럼 이제 필요한 것들이 싹 다 들어갔으니까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빌드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빌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빌드 해보면 여기 에러 나죠. 여기 보면 빌드에서 요 빌드 쓰셔도 됩니다. F7 눌러도 되고요. 솔루션 빌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실행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시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뭘 하든 에러가 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어떤 에러가 요 에러도 잘 보셔야 돼요. 에러가 나는데 보면 W 붙어 있죠. W에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외부 기호. 이거는 뭔가 함수로 호출하는 기준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수 이름 끝에 W 붙잖아요. W 붙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와이드 캐릭터를 해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의 설정이 유니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2바이트 문자 체계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C 언어 실습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다 보니까 유니코드를 쓰지 않고 기본 아스키 기반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왜 너는 유니코드 함수를 쓰지 않고 아스키를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설정이 잘못돼서 왜 너는 뭐 이렇게 썼느냐, 그러니까 왜 유니코드 함수를 안 쓰냐, 이거에 대한 지금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에러가 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스키를 쓰겠다라고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이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이 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요 속성, 이거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뀝니다. 지금 제 프로젝트가 이그잼 이지 윈 30이니까 이그잼 윈 32, 이그잼 이지 윈 32 속성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건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설정창이 떠요. 만약 저걸 안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로컬 디버거,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 있죠. 요거를 요 옆에 거 있죠. 요거 드롭다운 버튼, 요 실행 버튼 말고요. 드롭다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요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버튼 있죠.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요거 누르시면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 옆에 있는 요거 눌러서 여기 디버거 속성 눌러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가끔씩 이게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디버그 돼 있고 X86 디버그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모드거든요. X86은 32비트라는 거고 요게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딴 걸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시고 지금 개발할 때는 디버거니까 디버거 선택하시고 활성 선택하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급 버튼을 눌러볼게요. 고급 버튼 일반 말고 고급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문자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문자 집합에 유니코드 문자 집합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에러를 없애고 싶으시면 우리는 이제 C 언어 기본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정 안함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게 이제 아스키 모드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정 안함으로 이제 바꾸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 집합을 설정 안함으로 바꾸고 이 적용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설정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설정이 저장됐거든요. 그럼 닫고 그럼 다시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 메뉴에서 솔루션 빌드 이렇게 하면 아까 에러 났었죠. 근데 지금 이제 패스가 됩니다. 보고 이제 한 개가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성공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뭐 여기 디버그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팁세어라고 출력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또 실행할 때 아까 요 모양 잘 보시면 디버그에서 요 모양 있죠. 요 모양과 요 모양 두 개 있죠. 위에 거는 디버깅이니까 프로그램에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죠?
사용하는 게 디버깅 시작이라는 버튼이고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은 그냥 내가 단순 실행해서 보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당연히 부담은 이 디버깅 시작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크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 버그가 생겼을 때 잡는 모드고요. 이거 아닌 경우는 그냥 이걸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몰라서 그냥 이거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 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 메뉴 안 눌러도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고 요거 디버그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요 버튼 눌러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뭐 이거 단축키도 있잖아요. 단축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는 F5고 컨트롤 F5죠. 그래서 단축키로 제가 보통 이제 설명드릴 때 보면 키보드를 막 조작하면서 막 빌드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건 요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5 누르면 디버깅 시작이고요. 컨트롤 F5 누르면 그냥 일반 시작이고 빌드도 보면 그냥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F7 그죠? 솔루션 다시 빌드는 컨트롤 알트 F7 이렇게 하키가 있으니까 이 하키로 작업하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다 보면 깜빡깜빡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는데 빌드를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안 하고 막 빌드되고 실행되고 하면 대부분 제가 단축키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축키에 궁금한 부분도 사실 단축키에 대한 정리도 제가 제 블로그에다 다 해놨거든요. 해놨으니까 5분 참조하셔서 편집 같은 거 좀 더 익히시고 하면 더 좋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거 다 설명을 했고요. 실행하는 것도 다 했습니다. 요걸 갖고 이제 요걸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데요. 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 전에 바로 직전에 일반 콘솔 프로그래밍하고 이즈윈 32 프로그래밍하고 차이를 설명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다 소개를 했지만 일단 제가 약식으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콘솔 프로그래밍하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하고 좀 차이가 구조적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콘솔 프로그래밍 배웠다고 하더라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배우면 완전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콘솔 프로그램은 함수로 호출하는 구조로 실행된다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은 메시지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운영체제가 해당 응용 프로그램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한테 메시지를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코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non-use 메시지라는 제가 전처리 기문을 썼는데 여기 보면 F12 눌러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전처리 기문들이 있고요.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이즈윈 32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제가 따로 링크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써야 되는지를 다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한번 카페로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면 온라인 도움말 있죠. 도움말 말고 API 도움말. API 도움말을 선택하시면 여기 제가 쓴 마지막 글이 요거 말고 우리 하루님이 적은 거 말고 여기 메시지 처리를 위한 메시지 맵 사용 형식 이렇게 돼 있어서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우스 메시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이렇게 써라.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우스와 윈도우 종료 메시지를 쓰려면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써라.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거든요. 이거 따로 제가 링크를 드릴 텐데 이런 형식으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콘솔에는 없는데 윈도우즈에 있는 독특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거의 흡사하게 제가 다 바꿔놨는데 윈도우즈는 좌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실습이 들어가면 이런 연습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콘솔에서는 그냥 출력되는 그 뒤에다가 계속 연소로 붙어서 출력되죠. 그리고 줄바꿈 같은 경우는 제어 문자 이용해서 줄바꿈을 하는데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린트F에도 좌표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10이 x, y입니다. 그러니까 10,10 위치에다가 요 문자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좌측 상단,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부르거든요. 클라이언트 영역이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을 클라이언트 영역이랍니다. 요 영역이고 요 안에 있는 요 좌표가 0,0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값이 커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값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큰 좌표는 이 점이 제일 큰 좌표가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 좌표가 되죠. 이 영역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캡션 이런 영역은 나중에 뭐 더 배우면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클라이언트 에리어라고 부르는 사용자 영역에서만 작업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팁세어가 있는 자리 보면 조금 떨어져 있죠. 요게 이제 10,12치까지 이동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 더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 50,50을 한번 제가 밀어볼게요. 50,50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보면 빌드 없이 그냥 실행하면 바로 빌드되고 실행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보다 좀 많이 떨어졌죠. 아까 이쯤에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늘어났죠. 그럼 여기가 지금 50,52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와 Y를 좌표를 주시고 쓰시면 이 문자가 이대로 출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좌표 기준으로 이제 바뀌게끔 출력할 때는 대부분 좌표를 쓰거든요. 좌표를 쓰니까 좌표 개념에 이제 실제 강의가 진행되면, 그러니까 2130을 사용하는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되면 좌표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콘솔에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show display라는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 함수는 윈도우즈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운영체제가 설계되다 보니까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부하를 많이 쓰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이 출력할 때마다 출력 장치를 독점하는 행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권장하냐면 출력할 때마다 출력 장치 쓰지 말고 네가 어느 정도 출력할 것을 만든 다음에 출력 장치에 접근해라 하는 방식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함수들을 만들면서 함수를 쓸 때마다 콘솔에서는 쓸면 바로 나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함수들을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 제가 메모를 따로 구성해서 거기다가 그림을 다 그려요. 그리고 나서 요 show display를 함수를 딱 쓰는 순간 출력 장치에 내가 그려놓은 정보를 한 번에 탁 출력하도록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출력 효율도 높이고, 이제 너무 자주 출력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깜빡임 현상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윈32 가면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시언어를 막 배우는 단계라 윈32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내부적으로 이 라이브러리에 다 감춰버리고요. 여러분들은 저 함수만 딱 호출하면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윈30을 쓰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기술을 잘 몰라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본적인 요 예제, 요건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한 거니까 좀 이렇게 직접 쳐보셔야 되겠죠? 이것들을 또 막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쓰시게 되면, 이거 제가 소스 남겨드리긴 하겠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쓰시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여러 번 입력을 하셔서 에러도 나보시고 해야지 내가 뭘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최소한 3번, 4번은 직접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고 지우고 다시 써봐서 요 구조는 먼저 익히시고 이제 본격적인 실습 강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전부 다 리빌딩을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도움말에 있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 그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강좌거든요.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 순으로 보시면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요것부터 보시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019랑 2017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옛날에 그죠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22용으로 다시 다 리빌딩을 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지대 플러스나 다이렉트 쇼 같은 더 고급 기술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이 추가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할 텐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미리 공부하실 분들은 어차피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순서대로 쭉 미리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영상 촬영할 때는 당연히 없을 텐데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2022 내용으로 제가 다시 바뀔 겁니다. 쭉 바뀔 테니까 요거를 바뀐 거 보셔도 되고 미리 보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할 것은 이제 이지민 31을 비주얼 스튜디오 2222에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그죠? 이지민 31을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거니까요. 소개하는 내용이 다 맞춰졌고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